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하락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환경 속에서 변한 것은 많지 않지만 변한 게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 부분일까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우리나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또 이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수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 예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지수 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40포인트 선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 코스닥 0.34% 하락하면서 794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파란불 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이렇게 장 시작 전 흐름과 장이 시작된 뒤의 흐름이 전혀 반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장 상황 저희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저희가 챙겨봐야 할 종목별 이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슈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의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미국 시장은 파월의 잭슨홀 발언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비교적으로 선방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사실 그동안 다른 연준 후의 전망으로 떠오르면서 어제 반등에 일부 기여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를 뒤흔들던 원화 가치도 이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1,346원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치 결과 그리고 전장의 특징주 흐름 살펴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450선의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었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여줬고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들까지 일제히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 이어가 줄 수 있을지 1위부터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삼성전자 전일 대비 0.17% 소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 결가는 58,700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일 대비 0.21% 하락한 46만 4,5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만이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11% 상승하면서 93,300원에 현재 예상치 결가 잡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전일 대비 0.96%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전일 대비 0.73% 하락하면서 54,3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전일 대비 2.61%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오늘 가장 큰 하락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9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큰 변동성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전일 대비 1.38% 하락한 57만 원 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일제히 오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이버가 2.31%로 23만 2,500원까지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도 전장 대비 0.96% 하락한 7만 2,500원 선까지 밀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2% 넘게 올라줬고요.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기타 제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중에서도 통신 서비스 업종이 6%대로 크게 올랐고요.
제약이 3.75%, 그리고 화학도 3%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공동 1위 종목이 나왔었는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성일 하이텍이 어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가줄 수 있을지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전일 대비 0.56%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가는 7만 1,000원 선에 잡혀 있고요. 에코프루비엠이 전일 대비 1.87% 하락하는 11만 원 선, 그리고 LNF가 전장 대비 0.79% 하락한 22만 6,800원의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HLB는 홀로 0.11% 소폭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4만 6,500원의 예측가가 나와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전장 대비 1.34%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만 1,700원까지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도 전장 대비 0.89%,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전장 대비 0.13%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은 1.25% 하락하면서 63,20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도 전장 대비 0.46% 하락한 10만 8천원 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장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어제 또 상한가를 가졌던 종목들, 또 특징주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오늘도 그 가격대를 유지해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졌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앱클론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가졌는데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측가는 2만 1,700원에 잡혀 있고요. CBI 같은 경우도 직접 투자했던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키네타가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1.69% 소폭 하락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581원의 예상 체결가 나와 있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에 강세 힘입어서 수혜주로 급부상을 했고요. 이 어제 장에서도 20%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줬습니다. 오늘도 0.58% 소폭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예측가는 17만 4천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3.5% 매각 검토된다는 소식에 어제 15%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줬는데요. 다만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 하락하면서 7,220원 선까지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N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제조기업과 MOU를 맺고 해외 판로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10%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큰 변함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1,100원의 예상 체결가 나와 있습니다. W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9%대 강세 흐름 이어져졌고 오늘은 다만 0.11%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43,1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일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의 강세, 수혜주로 떠올랐고요. 오늘도 3.46% 강세 흐름 이어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기 조정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실 직전 저점이 위협되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우리 업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될지 많은 분들 좀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제대로 오늘도 개장부터 시작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하고 있는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크네요. 0.78%, 코스닥은 0.6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반발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오늘 좀 하락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발 매수세, 단순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는 것보다도 어떤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국 경제 지표도 그렇고 이제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좀 수동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럴수록 어떤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그 업종이 바로 철강금속 업종이죠. 지금 영풍이 3.97%, 그리고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2.1%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그나마 방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 영풍그룹의 이 계열 분리 소식이 나와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어제도 상승세로 보여주었고, 어제 상승분을 오늘도 지금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의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로 좀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태제과식품이 지금 1.28%, 롯데제과가 0.81%, 동원 F&B가 0.64%, 아니커가 0.3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깨끗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산업이 0.56%, 무림 P&P가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낙폭 상승하는 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LGU 플러스가 보합으로 좀 잘 버텨지고 있네요. 그리고 KT가 0.66%, SK텔레콤이 0.7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시장 대비 선방하는 이 업종이 바로 이제 방송 서비스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지금 SMCNC가 13.47%의 강한 상승세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KX가 0.5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명에너지가 지금 현재 8.3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 그리고 국보디자인 0.87%, 엑사이언C가 0.78%, 웰크로한텍이 0.71%, 일진파워가 0.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정보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ITK가 8.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좀 급락을 했던 거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솔루션이 2.02%, 이트론이 1.08%, 푸른기술이 0.73%, 딜리가 0.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가 지금 10.27%의 강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2.79%, 신테카 바이오가 1.2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SMCNC가 14.93%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업종에 대한 상승폭을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전 기업들이 현대차를 제외하면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68% 하락, LG엔솔루션이 0.21% 하락, SK하이닉스가 0.75%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1.15% 하락, 그리고 삼성 SDI가 0.8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만 이제 기아, 노사, 이 어떤 잠정 합의나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시장 대비해서도 좀 버티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역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이 고려아연이 3.72%, 그리고 SK 지주사가 지금 현재 1.98%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이 HLB 그리고 에코프로 제외하면 전 종목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로엑스가 0.98%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1.07% 하락, LNF가 1.18%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91% 하락, 펄어비스가 1.61% 하락, 백두현제약이 1.4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0.9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것보다도 최근에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역시 어제 이어서도 오늘 좀 상승폭을 가져가는 게 바로 성일하이텍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어떤 폐배터리나 여러 가지 변에서 봤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밸류나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공모 이후에 주가들이 그전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 게 특징적인 상황인데, 하지만 성일하이텍이나 테디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여러 가지 모멘텀이 몰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최근에 코스모학도 그렇고요. 관련주들이 좀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좀 잘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오늘 2.31%의 상승세를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실적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국면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에서의 고객이나 어떤 병원수의 증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한테는 이 펀더멘탈상으로는 좋아지는 위치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도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9시 한 9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도 보이고 이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과 더불어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매파 발언, 제롬 파월 매파 발언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길속 분석으로 보면은 하락이 멈춰졌느냐 하는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속 분석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은 보통 이제 21선이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 상황이죠. 21선, 61선 사이에 갇힌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한번 21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선명해 보이죠. 2단으로 완성이 됐다는 부분들이 이 진폭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2단으로 하락을 좀 한 모습을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어제 종가상으로 망치의 음봉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2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의 흐름들은 그렇게 약간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우존스도 62선을 살짝 깨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2단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연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 급락 부분들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종가까지 해보면은 거의 2단으로 완료가 됐다. 물론 61선을 살짝 깨서 마감이 됐다는 점이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이제 지표로 보면은 이격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거의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 그러니까 볼리니언 밴드의 하단선, 상단선하고 하단선인데 하단선에서 계속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좀 찾아가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니언 밴드 하단선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 종목별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대체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태명의 에너지,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등 코스모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 위주의 어떤 상승들이 약간 돋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G2 파워라든가 대명의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G2 파워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는 이격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SDA라는 종목군도 좀 이격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정배열을 한번 다시 좀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의 섹터에서 순환매에서는 이렇게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로 제가 계속해서 지목을 좀 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서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촉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군들 아직 그 흐름이 좀 살아있는 종목, 현재 순환매로 좀 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유니스란 종목군도 아직 크게 시세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순환매로 아직 크게 급등하지 않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21선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신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이제 그 종목군 중에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이제 코스닥이 이제 폐배터리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그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번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가속적 구간을 좀 달려주고 있는데 이와 이제 비슷한 업종으로 제가 이제 4개를 이제 평상시에 자주 강조를 드렸죠.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코스모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지속적으로 오늘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11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국산화 이런 이슈도 좀 타고 있죠. 그런 쪽이고 그다음 응급제 관련해서는 나노신소재하고 대조전자 재료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한번 잠깐 차트를 보면은 아직 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가속 구간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응급제 관련해서는 대조전자 재료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대조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서 2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21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최근에 이제 조정 운봉도 없이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후발주, 순환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대장주 빅5이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 순환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떠오른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파워로직스가 오늘 10% 정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배터리 폭발 방지 관련 방열 개필러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약간 좋아지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붙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어떤 후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화학주와 같이 개만하는 화학 업종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애경 케미칼이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다시 한번 터닝을 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도주 빅4가 굉장히 크게 이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화학주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한번 크게 실현이 됐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관심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13,000원대의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서 2만 원이죠. 2만 원이 하나의 중요한 층 흐름들인데 여기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6,000원이 매도 목표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와 나누어 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현재 이 통로 통해서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문자 샵 0082번 혹은 QR코드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9시 20분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해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여전히 하락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1,351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환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사실 최근에 좀 환율이 좀 상승하더라도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전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식 선물을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조 2천억 이상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좀 지수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라운드 피겨로 보고 있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465포인트를 좀 올라와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바닥, 지금 쌍바닥, 쓰리바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바닥을 한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만 한 815선까지는 올라와야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양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결국 이제 전일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번 달 계속해서 시장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나마 좀 버틸만한 했던 부분이 환율이 부담스럽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순 매수 기조를 좀 이어져 준 게 개인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순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체크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을 좀 잘 선별하고 섹터 안에서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FP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섹터나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은 앞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휴대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어떤가요?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 이런 시장에서도 6% 이상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 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섹터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원전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전일에 좀 약간 블록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언급을 같이 드렸던 뭐 우진이라든지 뭐 한질기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봉을 좀 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시장에서 뭐 태조희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방산 관련된 쪽은 상당히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좀 흔히 얘기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조희망에서 가장 후발주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좀 매수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질 것도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주는 계속해서 제가 뭐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이번 주도 충분히 좀 매수 타점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좀 해드렸던 섹터군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쪼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FP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화장품이랑 면세 관련된 종목도 오늘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 건 어떻게 풀이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PCR 관련된 검사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흔히 얘기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다 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서 지금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는 확실히 좀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조금은 매기가 좀 도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중대본마표가 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접종에 대한 어떤 횟수별 차등 없이 좀 폐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이와 관련된 좀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중국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각자 도생의 길을 좀 많이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눌렸던 섹터들에 좀 선순환이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제 특징적으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3거래일 동안 지금 뭐 상한가를 한번 좀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이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확실히 테마성 종목들이 좀 많이 돌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비해서 좀 일반 업종들은 대부분 다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테마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많이 좀 못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순환이 돌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이제 제가 이제 아마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화학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16,000원, 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2,000원대 내에서도 지금 이제 셀 3사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까지 한 번 다 선순환이 돌고 폐배터리로 온 것 같은데 아직 상당히 강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오늘 좀 상당히 특징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면세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좀 뜨면서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후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가야 될지 궁금한데 개인들은 이런 시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좀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지수권 관련된 박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장이 상당히 좋은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같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가 상승하는 장에서 매도를 하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추종은 그렇게 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400선에 있습니다만 2,500, 2,600 정도가 가까워질수록 또다시 이제 조정에 대한 폭을 계속 좀 보고 있는 부분, 결국 이제 대부분의 이제 증권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매매도 좋지만 결국은 이제 콕 집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태조 이몽환이나 좀 신조어가 나온 것처럼 결국은 지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연동된 종목보다는 콕 집어서 그 한 종목, 특히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상당히 필요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장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좀 천천히 호흡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장 속에서 보수적인 전략까지 좀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알TV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해서 약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이 좀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업사부님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상승이 조금은
신뢰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아시아 증시가 뭐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전혀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어제 이제 하루 지난 다음이 아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기마추기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이 시장을 우리 시장만 너무 강력하게 당기기에는 그에 따른 어떤 명분 같은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의심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체 어제 강하게 끄집어 올렸고 지금도 어쨌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는 좀 침착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로는 2,450포인트 어제 2,450포인트 저항대를 좀 짚어드렸고 오늘은 아래쪽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뚫어놨었기 때문에 오늘 그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떤 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에도 60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지지 테스트 저항 지지 자리 부분들은 2,428포인트 정도로 보고 이 자리를 오늘 잘 올려내고 끝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하루라도 반등에 대한 기운들을 기대 좀 해보고 만약에 2,428을 오후장이라도 깨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조금 의심을 해보고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안 좋게 보면 2,400포인트, 좀 심각하다 그러면 2,350포인트까지는 저는 좀 하방을 열어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무언가가를 주식을 사모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좀 드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더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에서의 강한 스탠스 이 부분들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연준 인사들의 강력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름 어제 미국 8월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기대지수네요. 소비자 기대지수가 98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을 했는데 103.2가 나와서 상당히 호조적인 소비 심리 지표가 상당히 호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 이거는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또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참 평상시와는 그 해석에 대한 결이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3.5% 이상 올리고 내년에도 또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박진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조차도 우리가 연설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거기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강력한 그런 의지를 발휘하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되려 이들은 어제가 이제 8월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보통 월 말이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수익률 마사지를 위한 그런 상승을 조금은 더 세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씩의 움직임들에서는 좀 하루 정도씩은 이렇게 올라갈 때 큰 흐름은 하방인데 그런 부분에서 올라갈 때는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의심해보고 하방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고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국제 정세도 지금 사실 그렇게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만 군에서 중국 무인기를 향해서 실탄 경보 사격을 했는데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영상이 그 드론이 초소 앞에 오니까
초소병들이 군인인데 총을 메고 있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걸 보고 맹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일단 경고 사격이지만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찌됐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설마 러시아가 전쟁하겠어? 설마 저렇게 국경에다가 밀집만 해놓고 쳐들어가지는 않을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설마가 참 현실돼가는 게 무섭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또 프랑스에 우리 가스 공급 축소할 거야라고 통보해놓고 하루도 안 돼서 지금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국제정세를 흔들어 주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중심을 갖고 제대로 상승을 하려면 반도체 업종, 요 자동차 업종, 여러 가지 업종들이 힘을 잘 고루고루 분산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보면은 내용적인 부분들, 하락 종목이 좀 많죠. 하락 종목이 많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과연 시장을 이대로 안정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포인트에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8월 초 부분들 중순까지도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드렸고 최근에도 반등한다면 오히려 현금 이 부분들 하락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푼 매매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수 있다. 공부를 미리 해놓자. 이후에 어떤 사항들 어쨌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욱더 확실하게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9월에 50bp 올릴까? 75bp 올릴까? 근데 생뚱맞게 다시 한번 1%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또 툭 튀어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얘기를 해놓고 조금 줄여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계를 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려서 지금 주식을 모아가는 시기는 아직은 조금만 더 확인하고 단기적인 대응이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쪽 혹은 늘 말씀드리는 식량난, 에너지난 혹은 필수 소비재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 오늘도 어쨌든 빠지지 않고 플러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보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사부님께서 꾸준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LG생활건강도 오늘 이런 장 속에서 흐름 좋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좀 봐볼까요? 네, 자 이제 LG생활건강은 확실히 좀 70만 원 이하 그런 구간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뭔가가 급해서 현금을 만들어야겠어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뭐 그런 상태이니까 충분히 현금 만들기도 좋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현대 위아를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또 세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런 종목군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쉽게 올라가고 오늘도 뭐 많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힘있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너무 올라가서 항상 개인들은 1등주를 잡는 게 아니라 2등주, 3등주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보고 오히려 세게 가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눈에 보고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LG생활건강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되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오늘 60선을 깨고 오늘 저점을 깨는 식으로 쭉 밀려버린다면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종목 오늘은 YN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이 괜찮았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를 해서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는 기업, 그죠? 그다음에 뭐 도시광산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오염되고 환경적인 ESG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펫 배터리 재활용 요 부분도 많이 이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 업체나 재활용 관련 업체들의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20선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20선 이하 정도 구간, 10,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접근을 해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뚫린 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1,800원 정도, 1,800원 정도까지 지금은 아직은 길게 보자, 크게 보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요 바로 아래 직전 저점 있지 않습니까? 9,500원, 그죠?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면 9,500원 아주 짧게 그런 정도, 500원 정도만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YN텍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 전략 저희가 모두 세워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